자, 오늘은 김수영의 중개사TV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에 관련된 뉴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가도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에 대한 원초적인 반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문재인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를 원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근데 중개사 TV에서는 이런 진영 논리보다는 순수 밑바닥 생활의 삶을 종사하는 민초들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초들은 진영 논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는 우리의 삶이 퍽퍽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어떤 것의 현상에 대해서 답답하다. 그럴 때는 정권을 교체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득세를 했을 때는 코로나 전염병을 좀 빨리 좀 막아달라. 그리고 빨리 이것을 완결을 해서 일상생활로 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전폭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지 민주당에 대한 이념을 좋아서 지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꼭 선거에 이기면 본인들의 이념이 이겨서 꼭 선거에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념의 성향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크지 않습니다. 단 북한이 우리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반공, 그 다음에 애국, 국가에 대한 존립 자체는 항상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먹고 사는 돈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지 그놈의 이념이 뭔 중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민주당은 아직도 어떤 이념적인 틀에서 밖에서 친문 또는 어떤 문재인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중심으로 전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정치인들의 가장 큰 병폐죠. 자, 본인의 주위에서만 사람들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아부하려고 그 정권에 있는 국회의원 주위에 아부하려고 사람들이 몰리는 거지 그 사람들이 100명이 됐든 200명이든 전 국민의 여론은 아니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순수한 민초의 심정으로 정권을 한번 분석하는 시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하고 반드시 같이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할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80세가 넘으셨죠. 이미 연세가 드실 만큼 드셨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말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썸뻑썸뻑 말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그래서 이분이 안철수에 대해서 심한 말을 하든지 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심한 말을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건 단순히 워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했던 의미를 곱씹어 봐야 되죠. 자, 대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1년 같이 생각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극단적인 단어를 써서 충격요법으로 이 국민의힘이 빨리 윤석열 전 총장이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안철수라는 그분하고 티격태격해서 아까운 시간이 2개월, 3개월 지나버리면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그 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라든가 정치의 행태를 보면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을 했다 이겁니다. 그죠?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제가 느끼기에는 주관적인 관점이지만 안철수 그 국민의당의 대표도 유능한 분위기는 보이지만 정권 교체에 있어서만큼은 하나의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게임에서는 이번 대선판에서는 좀 제3으로 좀 물러나라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철수 전 대표는 독선과 아집이 너무 이미지가 강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으로 입당해서 안에서 치열하게 당권을 잡으면 모를까 그렇게 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 자기를 밀었던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을 다 들고 제3지대라 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려고 하니까 자, 세력 대 세력으로 가면은 당연히 지분도 막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 차를 누가 뺏어본다고 해요.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도 반발하는 판국에 자기가 다 판을 깔아놨고 당협위원장이라고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데 세력과 세력을 합당해서 이 자리 국민의당에 내놔라.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자, 이런 분란을 조정하는 시간이 지금 하필은 대선의 1년을 앞두고 이런 상황을 벌어지면 이게 시간이 너무 흘러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만큼은 빨리 단호하게 이게 커트를 하고 자강에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안철수를 중심으로 힘을 키우면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힘을 키우면 안철수라는 사람은 존재가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너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제3지대의 시너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다 가지고 있는 형으로 해서 국민의힘에 빨리 안착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오등이 그렇게 속된 말과 강한 말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개별적으로 공식으로 만난 적이 없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 얼마나 선이 많겠습니까? 정치를 80년간 했는데 그분의 눈 하나로만 해도 의미를 알고 옆에서 심부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이 이미 윤석열 전 총장과 이미 사전 조율이 끝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딜 수 있는 그런 템포를 이미 전략적으로 깔아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났다는 것을 언론과 평론가들은 자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민초가 보기에는 이종찬 전 국정원 장관과 만났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찬 전 국정원 장관이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그분의 역량과 그분의 노하우가 무시를 못합니다. 자,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큰 인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까이 썼던 분이 이종찬 전 국정원 장관입니다. 이종찬 전 국정원 장관은 순수 김대중 쪽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섭을 해서 이 사람을 키워줬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그런 역량이 있다 이겁니다. 이종찬 전 국정원 장관은 물밑에서 행동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우리가 지금 박지원 국정원 장관 비교하지 않죠. 박지원 전 지금 국정원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언론에 나와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고 이종찬 국정원 장관은 그거와 반대죠.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타의 추정을 불허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이가 드셔서 직접 행동을 못하지만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언론을 보시면 이철우 그 자제분이 대신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철우 자제분이 정승국 교수와 만났을 때도 3자 동행을 했듯이 아마 이철우 교수에 대한 반경을 보시면 이종찬 전 국정원 장관의 그 노하우가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녹아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낙마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반대쪽 진영에서는 보수 쪽이겠죠. 반대쪽 진영과 지금에 있는 국민의 심정은 윤석열 총장이 정권을 좀 교체해서 답답한 마음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시사 뉴스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김수영 중개사 TV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순수 국민의 민초의 삶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한번 대선판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기본 뉴스 헤드라인 뉴스를 봅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의 정상균 기자가 오늘부터 도심 주행 시속 50km로 제한한답니다. 자, 뉴스원의 최허고운 기자가 오늘부터 전국 도심에 시속 50km 제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입니다. 자, 이것도 정권의 아주 불리한 정책입니다. 뭔 OECD 선진국 국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 공고상이라도 한다 하지만 이거는 공무원대 탁상 행동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필 1년 앞에 있는 대선판에서 이 정책을 결재했다는 그 정권의 이 정권의 수뇌부도 장관급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관은 정치인 아닙니까? 자, 이게 국민에게 얼마나 이게 지금 굴레로 적용하겠습니까? 자, 자동차 기능도 발달되고, 그죠? 우리 국민적 성향이 OECD 성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아무리 인권을 중시하는 그 명분은 좋아요. 명분이 좋다고 해서 그 정책을 무조건 시행한다는 것은 괴리가 있습니다. 명분이 좋아도 정권이 그 정책의 실행을
좀 느슨하게 완화하든가 유보할 필요는 있어요. 명분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은, 자, 명분으로 정책을 짜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삶이 힘들어집니까? 그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시속 50km 하랍니다. 이거는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겠죠? 삶을 영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야 1시간에 도착하든 50분에 도착하든 아무 관계 없지만 없이 산 사람은 먹고 살려고 좀 바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전부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죠? 그러면 과태료 대상은 서민들에게 무조건 나옵니다. 서민들에게. 자, 이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예 정권을 내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해도 이건 서민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적 관점이 아니라 서민적인 관점에서 이 정책이 지금 잘못된 정책이라는 시그널입니다. 자, 그렇죠. 반드시 정권이 바꿔지면요, 이 제도가 유야무야 될 겁니다. 당연히 단속도 유야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야,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세금을 메꾸려 한갑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사람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 내가 공부를 좀 못하는 서민적 입장에서, 야, 공부를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다 정책을 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80%는 공부를 못하고 좀 그렇게 삶을 열심히 돈 벌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 사람이 서민이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죠. 이 과태료가 얼마나 많이 남발되겠어요. 그죠. 또 교통경찰은 또 실적을 또 압박받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얼마나 또 단속을 하겠습니까? 또 요새는 교통경찰만 단속합니까? 구청에서 구청 단속 자동차 구청 단속인 사람은 교통경찰도 아니에요. 노인네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갑질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자, 불법 주정차 구청에서 단속하는 그 불법 주정차 그 차가 더 무섭습니까? 교통경찰차가 더 무섭습니까? 자, 저는 어느 순간에 구청에서 단속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더 무섭습니다. 이게 국가가 정상적입니까? 야, 교통경찰이 더 무서워야 되는데. 그죠? 자, 구청에서 단속하는 그 사람은 완전 갑질이에요. 그죠? 한번 구청장이 한번 동승을 해보셔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민들을 위해서 단속을 한지, 아니면 과태료를 끊으려고 혈안이 돼서 단속한지 1시간만 같이 돈수가면 알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도 월급으로 받고 용역직인지 정식 구청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자, 이 사람들이 거의 완장찬 겁니다. 이문열의 완장찬 소설이 나오죠. 자, 그 일그러진 영웅 꼭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는 이 정책을 왜 하필 지금 합니까? 이것도 서민적인 관점에서는 현 진영, 현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민적인 중개사 TV, 김수영의 중개사 TV의 관점에서는 이 정책이 OEC가 아니라 아무리 선진국, 아무리 백날 좋아해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이것과 같이 보조했다 해서 선진국에 들어가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벌써 오늘부터 4월 17일부터, 자, 도심 주행 속도가 50km 제한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이 정책도 반드시 투표할 때 서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들어있다고 봅니다. 부구부구 끝이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일보 박세준 기자의 2021년 4월 15일자 전월세 신고 의무화. 자, 이것도 마음먹으면 언제든 세금을 걷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서민적 입장에서는. 자, 전월세 신고를 6월 1일부터 하랍니다. 자, 전월세 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신고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물리겠답니다. 그죠? 100만 원 이하까지. 그죠? 100만 원도 돈이 엄청 크죠? 부담이죠? 야, 국가는 전월세 현황을 들여다보겠다 하지만 이게 세금을 매길 용도로 활용할지 누가 합니까? 이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임대인에게도 이제 소득이, 전월세 소득이 신고 안 한 전월세 소득이 이렇게 있구만 해서 소득으로 평가할지 어떻게 합니까? 자, 전월세 소득 신고도, 전월세 현황도 6월 1일부터 신고를 하랍니다. 야, 이러면 국민들이 또 전월세 값을 올립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또 임차인 또 집구하기가 또 힘들어집니다. 자, 이거는 결정타라고 봅니다. 야, 6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벌써 6개월밖에 안 남죠, 대선이. 자,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진영 논리, 이게 개혁입니까? 그죠? 자, 개혁 요구하는 사람들은 뒤집어서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거죠. 자, 개혁 너무 요구하면은 이게 전체주의가 돼버립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독일의 히틀러라 하니까 무조건 우리는 아니냐. 그리고 하지만 히틀러 같은 상황이 된다 이거죠. 누가 히틀러가 되겠습니까? 요새 시대에. 하지만 그 전체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원화가 발달돼야 됩니다. 이것저것 의견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곰곰이 좀 느리더라도 정책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짜는 게 서민들한테 좋습니다. 이거 계획이라고 서민들이 보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게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성, 강성 정당은 필연적으로 정권이 교체될 수밖에 없다. 벌써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서민적인 정책인가를 서민적인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본인 주위에는 교수들, OECD, 선진국 이런 명분을 찾는 사람들만 주위에 있으니까 이게 전체가 아니죠. 자, 뱅뱅 이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든 사람이 뱅뱅 청바지는 아니지만 뱅뱅이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 뱅뱅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대중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말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 뿐이요. 그죠? 강성인들은 말 좋아하니까 서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강성인들이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여론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대표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국민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지도자들은 강성이 말하는 거와 말하지 않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공정의 누리라도 지키든지. 자, 표창장을 해서 자기 아들 의대 보내고 자기 딸이죠. 의대를 보내고. 자, 예전에 정유라는 어쨌습니까? 자, 말 타고 금메달 땄지만 그 이하에대 가차없이 이하에대 제적있잖아. 이것도 다 보고 있는 건 시민들이. 자, 이런 걸로 해서 정권 교체에 빨간불이 점점 진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시그널을 민주당은 왜 모를까요? 이게 답답할 뿐입니다. 됐죠? 다음 기사입니다. 데일리안의 정동영 기자, 윤석열, 이재명, 자, 5차 범위 안에서 양강 구도가 이어졌답니다. 자,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제 김종인이 나오죠.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별의 순간 이후 5월 등판, 이거를 또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5월 달에 뭔가가 신호를 반드시 보낼 걸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이미 교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공식적인 어떤 만남 자체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을 엄청 중요하는데, 자, 이건 공식적인 이유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아주 세련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만나지 않겠다, 오나면 만나겠다. 그런 데에서 어떤 평론가들은 김종인이가 만나고 싶어 죽겠는데 이런 말을 하죠. 이미 다 교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치인이 정치판에서 80년 이상을 정치판에서 굴러서 이렇게 여의도를 다 쥐락펴락 하셨던 분인데, 자, 윤석열 총장을 한 번도 어떤 선이 일체 없겠습니까? 그죠? 이미 전부 관리에 들어갔다. 또 윤석열 전 총장도 그의 이론이 맞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고 있다. 서로 간에 윤석열 전 총장은 60세가 넘으셨던 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입니까? 그죠? 항상 정치는 액면 그대로 판단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판단하길래 이것이 자, 스텝을 받는데 지금 맞는 것으로 해서 이미 윤석열 전 총장도 조심조심 스텝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지지율이 무너져버리면 야권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미 김종인 위원장이 5월에 등판한다는 것도 언지시 예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SBS 박원경 기자가 자, 2020년 4월 17일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셨죠. 자, 김종인, 금태섭 만나서 제3지대는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태섭 위원장 신당 창당을 한번 밀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오딘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야, 국민의힘에게 충격요법을 주는 겁니다. 야, 니들은 말 안 되면 이쪽으로 간다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빨리 구축해, 빨리 잘해 하는 식으로 합니다. 갈 생각이 없고, 그죠?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도 신당을 아마 저는 창당 안 할 걸로 봅니다. 자, 신당 창당한다는 연기를 한번 피워주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연기를 피워서 김종인도 이렇게 온다, 너 잘해 하는 거. 그러니까 잘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러나는 주어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의 채찍질 로 인해서 단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강철이 단련되려면 당금질을 여러 번 해야겠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충격요법으로 단기간에 단련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죠, 대선이.
그래서 험한 말을 하고 강한 말을 한 거지.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같은 서민들의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주 천재적이죠. 서울대 나오시고 경제학과 졸업하고 독일에 나오시고 그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어느 워딩 하나하나에 단어에 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단계가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금태섭 의원도 신당 창당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연기를 피워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가는 것을 중요한 고비 때 흐름을 바꿔주겠다 해서 액션에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태섭 만난 김종인, 자 제3지대는 없다. 그리고 주호영도 물러난다. 이렇게 나왔죠.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의 뉴스입니다. 김종인, 금태섭 만난 후 내가 뭐하러 신당 만드냐? 제3지대는 없다.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주도로 가겠다. 다만 안철수와 합당하는 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라. 합당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제발. 비례대표 3명이 있는데 무슨 합당이냐. 오려면 안철수 개인이 입당하게 해라. 그래서 안에서 치열하게 내부 경쟁을 하게 해라. 그리고 내부 경쟁을 해서 지면 깨끗이 윤석열을 위해서 도와주라. 안철수는 여기까지다. 이번에 시대의 흐름은 안철수가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A의 송창욱 기자의 국민의힘 합당 대신 통합, 김종인 희망 없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합당 대신 통합을 해도 김종인 희망 없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는 겁니다. 왜? 안철수에 대한 정확한 지금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대권을 다시 도전할 것 같은 하니까 분란을 조성할 것 같은가 계속 이렇게 책짓질을 해주는 겁니다. 희망 없다. 빨리 결정을 내려라. 그러면 MBN의 우종한 기자의 원내대표 사이 주호영 당권 도전 본격화.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의 판을 깔아줄 수 있는 당권이 어느 분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김종인 국민의힘이 아직도 붕 떠있다. 정신 차려라. 결과 볼 때까지 아마 계속 책짓질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봅니다. 그렇게 김종인의 책짓질이 무서우면 다른 데로 곁다리로 잘씹하지 말고 그 원칙대로 가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제3지대에서 책짓질을 해야 맞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책짓질을 계속 할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이미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적대적으로 100%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책찍을 받아줄 시그널이 있어요. 근데 몇몇 다선 의원들이 한 번씩 또 오딩을 베푸는 것은 또 국민들에게 어떤 보는 관점에서 오딩을 할 겁니다. 그 중에 몇몇은 아예 주파수도 모르고 무조건 치고 나가는 거고. 자, 그래서 국민들은 뉴스와 시사평론가들이 말하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이미 국민의힘의 책질질을 할 목적으로 나와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핵심은 뭐다? 안철수가 대권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가 되어야지만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 시대의 정신이 이미 변했다 이겁니다. 안철수는 벌써 10년 전에 시대의 정신을 자기가 스스로 놓쳤어요. 모든 시민이 볼 때 박원순이한테 왜 포기를 합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별의 순간을 놓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기가. 그래서 지금의 시대 정신은 공정과 상식과 헌법 정신이 다시 복원되기를 바라는 게 서울 시민 플러스 모든 국민의 열망적인 민초들의 생각일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전월세를 벌써 신고를 의무화시키는 거, 이 정책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데 이거 서울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할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OECD가 이거 공고했다고 해서 속도를 50km로 제한한다는 것은 좀 국민들 심정에 맞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인권을 예방하는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죠? 잘 나가는 자동차를 그러면 달구지를 만들지 차라리 자동차를 만들지 말고. 자동차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50km로 제한을 해서
조금이라도 넘으면 과태료를 물겠다는 것은 세금을 빨리 축적, 그러면 그 세금을 없는 서민들한테 돈을 뺏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지원금을 주지를 말든지, 돈을 풍풍 잘 쓰죠, 이재명 지사. 자,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돈을 풍풍 쓰자는 기본소득만 주장했지, 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김부성과 불륜 같은 것도 하지만 본인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자,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의 1대1 구도가 되면 과연 민주당이 과연 정책이나 윤석열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정책, 상식, 헌법 정신에 이재명 지사가 이게 같은 레벨로 맞춰줄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초들의 생각은 사소한 정책에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 그죠? 이것을 진영 논리로 무조건 대입해서는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180석 가까이 몰아주는 것은 코로나를 빨리 좀 대처해서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사 하고 몰아준 거지. 조국에 대한 것이 긍정적으로 국민이 힘을 실었다고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관심 없는 대화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국회의원이 되면 꼭 하늘나라에서 노는 사람들 같죠. 밑바닥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자,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는 반드시 밑바닥 국민들하고 놀았을 건데 국회의원 뺏지만 다면 하늘나라에서 논다. 이론이 틀리죠. 생각도 틀리고. 자, 이래서 정권이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자, 국민의 힘에, 자, 채찍질을 한다는 김종인의 의도를 조그만 민초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대선 판세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윤석열과 김종인의 입장을 중심으로 판도를 예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정책을 가끔씩 뉴스로 보내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